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03년 10월 12일 경상남도 김해시입니다. 두 딸을 둔 36살의 엄마 A씨는요, 당일 집이 굉장히 시끄러웠다고 해요. 어젯밤에 조카가 방문을 해서 자신의 딸들과 함께 수영장에 가겠다고 신나 있었기 때문이었죠. A씨는요, 딸들과 조카 총 3명을 데리고 20분 정도를 걸어서 동네 수영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A씨는 아이들이 옷을 갈아입는 것을 도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나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한참 지켜보았는데요. 그러다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당시 9살이었던 둘째 딸 B양이 몸이 축 처진 채 수영장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감적으로 딸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눈치챈 엄마가 살려달라고 소리쳤고요. 이때 수영장에 있던 안전요원이 달려와서 아이를 수영장 밖으로 꺼내게 됩니다. 당시 아이는 맥박도 호흡도 잡히지 않았어요. 아이의 심각한 상태를 확인한 안전요원이 먼저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정말 다행히 아이의 의식이 조금 돌아왔어요. 그래서 9살 된 B양은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죠. 하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안타깝게도 B양은 사망하게 됩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엄마 A씨는요, 딸이 사망한 이유가 수영장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해당 수영장은 수심이 그다지 깊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도 많이 있었던 편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영장 쪽의 안전관리가 미흡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수영장 측에서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그러면서 경찰에다가 B양이 사망했던 그 상황이 많은 정황적 미심을 지을 수 있으니 부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아니 왜 부검을 해야 되냐 하고 이유를 들어보니까 보통 익사체의 경우에는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되면 코나 입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B양은 물에서 꺼내가지고 했을 때 그런 정황이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전으로 보면 보통 사람이 물에 빠지면 큰 동작으로 이렇게 허우적대거나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 어떤 본능적인 반응이 나오기 마련인데, B양은 너무도 조용히 그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거죠. 하지만 이 상황을 듣게 된 경찰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모든 익사자가 다 똑같은 반응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한 해에 50건이 넘는 그 익사 사건이 수영장에서 실제로 발생한다고 해요. 그러면 사실 이건 수영장의 미흡한 안전관리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단순 익사 사건으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때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던 초임 검사가 적극적으로 부검을 하자고 추진하게 됩니다. 부검 결과가 나오게 됐어요. 보통 사람이 사망을 하고 나서 부검을 하게 되면 근육은 붉은 회색을 띈다고 합니다. 그런데 B양의 경우는 근육이 선홍색이었어요. 이런 결과는요, 사람이 동사하거나 일산화탄소 중독이거나 청산염 중독에서만 보이는 독특한 소견이라고 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수영장에서 얼어 죽었을 리도 없고요. 거기서 일산화탄소가 중독됐을 리도 없고 청산염 중독으로 죽는 일은 흔치 않죠. 이에 이상함을 느낀 부검팀이 B양의 혈액을 추출해서 국가수에 의뢰하게 됐고, 그 결과 B양의 안타까운 죽음의 진짜 원인이 밝혀집니다. 9살 된 아이의 몸에서는요, 혈액 1ml당 16.2 마이크로그램의 청산염이 발견됩니다. 이건 성인 치사량의 3배가 넘는 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9살 된 아이의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아이가 단번에 의식을 잃었고 목숨을 잃게 만들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즉, 이 사건은 타살이라는 증거가 되기도 했죠.
이 부검 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빠르게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아이의 엄마 A씨가 지목되게 되죠. 사건 당일 B양은 11살이었던 친언니와 12살이었던 사촌언니와 함께 있었는데요. 이때 언니들 나 맛있는 거 먹고 왔다 라는 말을 한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 뭐 먹었냐 라고 했는데 B양이 비밀이야 라고 언니들을 놀려댔고, 이에 언니들은 엄마가 동생한테만 맛있는 걸 줘서 약이 올랐다라는 증언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요, 당일 수영장 안전요원도요, 엄마 A씨가 B양으로 추정되는 사이즈 아이에게 탈의실 앞에서 손짓을 부르더니만은 소곤거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하게 되죠. 그래서 경찰이 A씨, 엄마 A씨한테 묻습니다. 아이가 수영하기 전에 뭘 준 게 있냐고. 그렇게 강하게 추궁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 A씨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딸에게 음료수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아니 내가 내 딸한테 독이 든 걸 건넸을 수 있어요? 하면서 지금 내가 내 딸을 허망하게 이룬 것도 이렇게 억울한데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가 있냐면서 강하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경찰이 범인을 A씨로 지목하는 데는 이 아이들의 증언 외에 수영장 안전요원이 딸로 보이는 사람과 같이 있었던 것 같더라 라는 이 애매모호한 증언 외에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혹여나 이 A씨가 청산염을 어디서 구입했다라는 행적도 전혀 없었고요. B양이 어떻게 이 청산염을 먹게 되었는지 정확히 밝혀낼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엔 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던 찰나 경찰은 A씨의 통화 내역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이 A씨가 한 남성과의 통화 내용 중에 남성이 A씨한테 너 또 약 먹었지? 라고 말한 것을 발견해요. 너 또 약 먹였지? 그래서 여기에 뭔가 수상함을 느끼고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는데요. 이 남성이 누구였냐? 이 지난 5년간 A씨와 만나온 그녀의 내연남이었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놀랍게도 그녀가 지난 2년 동안 일으킨 잔혹한 사건들까지 발견됩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2년 전이었어요. 2001년 12월 1일. A씨는요, 옆집에서 김장김치를 얻어왔다면서 저녁 밥상에 김치를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자연스럽게 김치에다 밥을 먹었겠죠? 그런데 저녁을 먹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은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요. 응급실로 이송했지만 자정을 지난 새벽 1시 결국 사망합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 A씨의 말에 의하면 그 김치에 굴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에 의사는 사망 원인이 마비성 폐류독소 또는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추정했어요. 그리고 A씨는 빠르게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시신을 화장했죠. 갑작스럽게 이렇게 남편이 죽게 됐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의심하기보다는 위로하고 달래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후 A씨는 남편의 사망보험금 3,700만 원을 수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7개월이 지났어요. 이 A씨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친구 K씨가 있습니다. 이 K씨가 남편과 함께 외출을 해서 돌아오는 길에 케이크를 하나 사오게 돼요. 그리고 자기 친구가 이제 남편 없이 홀로 애들을 키우고 있는 자기 친구 A씨가 생각이 나서 남편과 같이 나가서 사온 그 케이크를 어느 정도 잘라가지고 A씨네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갖다 주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온 K씨가 갑자기 다급히 남편을 불러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보, 나 좀 봐. 몸이 이상해. 그런데 남편이 달려갔을 때 이미 그녀는 몸이 앞으로 이렇게 고꾸라진 상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순식간에 정신을 잃게 된 거예요. A씨를 만나고 온 지 이게 10분도 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K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사망합니다. 그녀는 손발이 뒤틀리고 입에서는 쉰 냄새가 나는 어떤 현상을 겪었다고 하는데, 사인은요
원인 불명의 대사성 상증으로 체액이 산성으로 변해서 호흡곤란과 부정맥 경련을 일으키다 사망에 이른 것이다 라고 사인이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증상은 청산가리에 중독되었을 때도 비슷한 경과를 보이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검 결과 독극물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사는 이 증상으로만 봤을 때는 중독이 된 것 같은 데를 의심하면서도 다른 사인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와이프를 잃게 된 K씨의 남편은요, 장례식 후에 더 놀랄 일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세상에 아내의 사망보험금이 그녀의 절친이었던 A씨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서류에. 그래서 청약서에 자필로 A씨는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당시 보험금은 최고 1억 원이었죠. 그러니까 계약서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K씨가 절친 A씨에게 생일 선물로 보험을 가입해 준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이 만들어진 지 3개월 만에 K씨가 사망한 거였죠. 근데 이건 남편은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A씨는요, 유족 몰래 직접 K씨의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보험금 5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소송을 걸게 돼요. 하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죽기 전에 그 A씨한테 주겠다고 썼다라는 거 뭐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사실 A씨가 K씨 행세를 하면서 그 보험에 자신이 직접 가입하고 수익자를 자기로 해놓은 거예요. 이름은 이 사람 이름으로 해놓고. 그리고 나서 2003년 10월 이 보험금에 눈이 먼 A씨가 자신의 친딸을 희생물로 삼은 겁니다. 비양이 사망하기 전날 10월 11일이었어요. 보험료가 부족해서 보험 설계사에게 내 딸, 둘째 딸 이름으로 보험을 하나 가입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 하니까 당신이 좀 내줘 해가지고 대납하게 하면서까지 사망보험을 가입했고요. 바로 다음 날 자신의 친딸 2명과 사촌까지 데리고 가서 수영장에 갔죠. 그리고 이때 비양만 몰래 불러냅니다. 그리고 음료수를 건넸어요. 이거 너만 몰래 먹어야 돼? 아이는 신이 나서 독이 든 음료를 받아 마시고 수영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약 때문에 정신을 잃고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었어요. 여기서 경찰 조사에 의하면 A씨가 노린 것은 2가지였을 수 있다고 해요. 먼저 딸 B양의 사망보험금 또는 수영장에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고객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배상보험금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우리가 이게 수사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것들이 증거 부족으로 2년 동안 수사에 진척이 없었고요. A씨는 결국 아이 앞으로 해놓은 사망보험금을 이듬해 다음 해 1월에 신청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수영장 측의 요구로 부검이 실시가 되었고 그 과정 중에 아이가 익사한 게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서 지난 2년간 그녀의 끔찍한 살인들이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된 것이었죠. 이후에 창원지법 재판부는요, 결국 숨진 B양이 수영장에서 엄마 외에 접촉한 사람이 없었고 숨지기 전 엄마는 그녀를 탈의실 쪽으로 불렀다라는 거, 그리고 딸아이가 죽기 하루 전에 보험에 가입했다라는 점으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독을 먹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A씨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합니다. 나는 독극물을 먹이지 않았고 전날 보험을 가입한 건 아는 사람의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에 내가 마음이 불안해서 서둘러서 사망보험을 가입했다라는 거죠. 법원에서도요,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라고 선고를 받은 직후에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죽여요 하면서 울부짖고는 바닥에 쓰러졌다고 하는데요. A씨는 결국 친구 K씨와 딸 B양을 살인한 혐의에만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남편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편의 시신이 이미 화장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죠. A씨는 현재 청주 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큰딸은요, 김해에서 혼자 생활 중이고 동생이 사망한 충격, 엄마가 범인이라는 충격에 외부인과의 접촉은 피하고 불안증과 우울 증세에 시달린다고 알려져서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합니다. 보험금에 눈이 멀어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경우는 덜어 있었지만 친딸을 보험금과 바꾸는 잔혹한 엄마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